안 되지? 라면서 좌절할 때가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소리 크고 수다스러운 아줌마인 저는 원조 주라입니다. 별것 없는 일상에서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아주 쬐깐한 행복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는 저희 주라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과의 이 소중한 인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할 것 없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 제가 신혼 초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혼 초에 남편을 따라서 부모도 친구도 가족도 없는 아무 연고 없는 이곳으로 내려와 강제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그날도 별일 없이 남편을 출근 보내고 나서 아침에 먹은 설거지를 막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저기 단전 밑에서부터 분노와 우울감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꾸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주방 바닥 싱크대 옆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대성 통곡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막 소리내서 울면 공기에서 막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내 귓가를 들리면서 나 스스로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막 흥분이 돼 있어서 누구 볼 것도 없이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울면서 소리를 냈었냐면 아침 먹고 설거지, 점심 먹고 설거지, 저녁 먹고 뭐 이렇게 되도 않는 말을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멀리서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아니 설거지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집안 살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주부였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원인을 굳이 찾아보자면 그건 살림이나 그 집안일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달까요? 40년 직장 생활을 하신 뒤 은퇴하셨던 바쁜 친정 엄마로부터 살림을 제대로 못 배워서 보고 배운 게 없달까요? 우리 집은 이 정도 어질러져 있어도 정리 안 돼 있었어도 별로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뺏기마다 설거지 안 하고 설거지통에 가득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소파 위에 옷이 널브러져 있었던 모습이 있었더라도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치워야 되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현실과 경험에 괴리가 깊었던 저는 살림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로는 MBTI 성격 분류 중에 이런 특징을 가진 성격이 있거든요. 무슨 성격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성격은 꾸준한 집중력이 부족하고 정해진 절차와 일정대로 꼬박꼬박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웬만해선 일을 급하게 처리하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성격은 이런 특징을 가진 성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ENTP형입니다. 가끔 ENFP형이 나오긴 하지만 위에 나왔던 이런 특징들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성격은 왜 오늘은 열심히 치워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책장이나 이런 데를 치우면서 위에 과거에 쑤셔놨던 메모지 같은 것들이나 발견이 되면 그 메모지나 쪽지를 읽느라고 홀라당 시간을 보내버리기도 하고 또 바닥에 뒹굴어 다니는 영수증을 보면서 맞아 어제 고구마 주문하려고 했었지
라고 하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쇼핑을 한달지, 아니면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도 묶음 배송해야 더 저렴한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타고 다른 생각으로 막 넘어가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호로록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림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다 보니 저도 잘 못하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혼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는 이 성격 탓에 사이가 참 좋았어요. 왜 저도 배우고 발전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얘기했거든요. 엄마도 사실 이건 되게 잘 못하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살림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제가 무려 애를 3씩이나 낳은 다둥이 엄마잖아요. 예전에 다른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이다. 핸드폰만 보고 게임 중독인 것 같다. 애들이 무기력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없어서 걱정이다. 아이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대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속으로 생각했죠. 난 괜찮은데? 난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되게 잘 키운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셋째를 덜컥 낳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14개월 딸을 길러보니까 갑자기 과거에 잊고 있었던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호기심이 막 생기려 할 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노출해주고,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훈육해주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등의 노하우들은 모두 서로 대화가 가능한 3세 이후의 아이들에게서 필요한 노하우더라고요. 저는 3세 이전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관리를 지독하게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왕왕왕왕. 할머니 할아버지며 다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희 엄마는 아이들 정말 잘 키우세요 라고 말하면서 저를 절대적으로 믿고 축켜 세워줬던 저희 둘째 아들이 요즘 들어서 매일 피곤해 찌들어 다크서클 턱까지 내려온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아. 건강한 상태라는 건 말이야, 사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 상태를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제 형에게 엄마가 오늘 막내한테 얼마나 짜증냈는지 알아? 라고 고자질을 하면서 저도 알고 있는 제 상태에 대해서 자꾸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둘째 아들에게 이제서야 급하게 생각난 그 과거의 기억들을 급하게 고백했습니다. 지민아, 엄마는 애를 잘 키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요. 그러자 몹시도 당황하고 허무해했던 저희 아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떡할 건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대답해줬죠. 뭘 어떻게 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이렇게요. 지금보다 애를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말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가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깨 쭉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바로 그런 시기요? 할 일은 너무 많고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는데 왜 돌아보면 아무것도 돼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시기예요. 순간순간 울컥 눈물이 나올 것만 같은 바로 그런 시기를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이 순간을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난 프로 양육러야
하면서 생구라를 칠 날이 오겠죠? 아, 뭐 저런 게 저렇게 미숙해? 애기 시키고 입히고 재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면서 콧웃음 치는 프로 주부님들 계신가요? 네. 하지만 그대들도 언젠가 또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면서 좌절할 때가 올 거예요. 또 지금 뭔가 내 맘대로 안 돼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셋이나 길러본 15년차 아줌마로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또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시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잘하는 일을 할 때가 옵니다. 우리 모두 내 맘대로 안 되는 남을 기르고 있는 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동지잖아요. 우리 비웃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움츠려들지도 말고 열심히 서로 응원해줘서 오늘 하루도 잘 버텨보시게요. 모두 힘내세요!